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조선 땅 깊은 골짜기에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시절의 이야기란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강원도 산골 마을,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칼바람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덩그라니 놓여 있었지. 지붕 위에는 무거운 눈이 겹겹이 쌓여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하얀 김과 구수한 냄새는 지나가던 산짐승의 발길도 멈추게 할 만큼 따스했단다. 이 집의 주인은 허리가 굽은 곡지 할멈이었어. 할멈은 동이 트기도 전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 꽁꽁 언 우물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지. 쭈글쭈글한 손마디는 찬물에 닿아 붉게 부어 올랐지만 할멈은 아랑곳하지 않고 쌀을 씻고 또 씻었단다. 그녀가 만드는 떡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쫄깃하고 맛이 좋기로 유명했으니까. 하지만 이 작은 떡집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서글픈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단다. 부엌 안쪽 빛이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골방에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있었지. 바로 달수라는 아이였어. 달수는 세상에 나오지 못한 채 마치 그림자처럼 그 방 안에 갇혀 지내야만 했단다. 달수가 숨어 지내는 이유는 그의 얼굴 때문이었어. 아이의 얼굴 한쪽은 붉고 울퉁불퉁한 화상 흉터로 뒤덮여 있어. 처음 보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뒷걸음질 치기 일쑤였지. 어릴 적 끔찍한 불길이 아이의 고운 얼굴을 집어삼켰고 그 충격으로 아이는 목소리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단다. 사람들은 달수를 귀신 들린 아이 혹은 재수옴 붙은 놈이라며 손가락질했어. 그래서 곡지 할멈은 이 불쌍한 아이를 세상의 모진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치마폭에 감싸듯 집안 깊숙한 곳에 숨길 수밖에 없었지. 달수에게 허락된 세상은 오직 네모난 문창호지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 한 줌과 부엌에서 풍겨오는 떡지는 냄새뿐이었단다. 그날도 밖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어. 부엌에서는 시루에 앉힌 떡이 익어가는 소리가 쉬익 하고 들려왔지. 할멈이 힘겹게 떡매를 들어 올리려 하자 어둠 속에서 거친 손 하나가 쑥 나와 떡매를 받아들었어. 달수였단다. 아이는 말없이 떡 반죽을 치기 시작했지. 달수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반죽을 다루는 솜씨만큼은 신기할 정도로 섬세했어. 마치 떡 반죽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지. 철썩, 철썩. 달수가 떡을 칠 때마다 하얀 쌀 반죽은 점점 더 찰기를 더해갔고 그 소리는 적막한 초가집을 가득 채우는 유일한 생명의 소리였단다. 할멈은 그런 달수의 뒷모습을 보며 몰래 눈시울을 붉혔어. 에구, 불쌍한 내 새끼. 저 고운 손재주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야 할 텐데. 할멈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달수는 그저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며 반죽에 온 힘을 쏟고 있었지. 아이에게는 이 떡을 만드는 순간만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떡을 사러 모여들었어. 그들은 갓 쪄낸 따끈한 시루떡을 받아들고는 입을 모아 칭찬했지. 역시 곡지 할멈네 떡이 최고야. 이 쫄깃함은 도대체 어떻게 내는 건가 몰라. 하지만 칭찬은 거기까지였어. 사람들은 떡을 받아들고 돌아서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단다. 그런데 이 집 왠지 음산하지 않아?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어. 맞아. 할멈 혼자 사는 집에 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도깨비를 키우는 건 아닐까?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문틈으로 엿듣고 있던 달수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지. 달수는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어. 흉측한 얼굴 때문에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원망스러웠단다. 아이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방울이 하얀 밀가루 위로 툭 하고 떨어져 작은 자국을 남겼지. 하지만 달수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
밖에는 무서운 세상이 도사리고 있었으니까. 오후가 되어 장터의 소란스러움이 잦아들 무렵 기와집에 사는 최부자의 하인이 찾아왔어. 어이, 떡할멈, 우리 대감마님 생신잔치에 쓸 떡이니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어 오라고. 만약 맛이 없으면 그땐 이 오두막도 온전치 못할 줄 알아. 하인은 거만하게 소리치고는 침을 뱉고 돌아갔지. 할멈은 굽신거이며 하인을 배웅했지만 문을 닫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늙고 병든 몸으로 그 많은 떡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거든. 그때였어. 방 안에 있던 달수가 조용히 나와 할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단다. 마치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지. 할멈은 달수의 흉터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어. 그래, 우리 달수가 있으니 할미는 겁날 게 없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 차갑구나. 네가 이 방문 밖을 나가는 날이 오기나 할런지.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한방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듯 두 사람의 가슴 속에도 말 못할 슬픔이 켜켜이 쌓여가는 밤이었단다. 초가집의 낡은 문풍지가 바람에 파르르 떨었어. 그 소리는 마치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달수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신령님의 경고 같기도 했지. 어둠이 짙게 깔린 부엌에서 두 사람은 내일 쓸 쌀을 씻으며 긴 밤을 지새웠단다. 달수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했어. 언젠가는 나도 당당하게 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까? 내 손으로 만든 떡을 사람들이 웃으며 먹어주는 날이 올까?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떠올리며 고개를 떨구었지. 희망을 품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고 단단했으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꾸나.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 유난히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그의 겨울밤의 일이었단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길조차 분간할 수 없던 밤, 12살 남짓된 어린 달수는 찢어진 삼배옷 한 장에 의지한 채 마을 어귀를 헤매고 있었지. 그때의 달수는 지금보다 훨씬 작고 여린 모습이었어. 배고픔에 지쳐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아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림자 속으로만 걸어 다녀야 했단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는 재수없는 도깨비가 나타났다며 소금을 뿌리거나 돌을 던져 쫓아냈으니까. 살을 내는 듯한 추위와 며칠 굶은 허기가 아이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지. 달수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어느 집 대문 앞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어. 그곳이 바로 곡지 할멈의 떡집이었단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구수한 콩 삶는 냄새가 아이의 마지막 의식을 붙잡고 있었던 게지. 새벽 일찍 떡을 안치려고 문을 연 할멈은 눈 속에 파묻힌 작은 덩어리를 보고 화들짝 놀랐어. 처음에는 산짐승이 얼어 죽은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파르라니 떨고 있는 어린아이였지. 할멈은 주저없이 아이를 안아들고 따뜻한 아랫목으로 옮겼단다. 방 안의 온기에 정신을 차린 달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 했어. 자신의 얼굴을 보면 할멈도 비명을 지르며 쫓아낼 것이라 생각했거든. 아이는 양손으로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리고 웅크렸지. 그 모습이 마치 상처 입은 아기 짐승 같아 할멈의 가슴을 욱신거리게 만들었단다. 하지만 할멈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죽 한 그릇을 아이 앞에 가만히 놓아주었어. 술술 얼마나 배가 고팠을꼬 얼굴은 가릴 것 없다. 내 눈에는 그저 배고픈 아이로만 보이니 어서 들거라. 할멈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 달수는 머뭇거리다 허겁지겁 죽을 먹기 시작했어. 뜨거운 죽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며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죽그릇에 파문을 일으켰단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어. 그날 밤 할멈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이에게 낙지만 깨끗한 소미불을 덮어주었지. 그렇게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단다. 할멈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달수를 부엌 안쪽 골방에 숨겨주었어.
자식이 없어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할멈에게 달수는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았고, 달수에게 할멈은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지. 처음에는 그저 밥값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달수가 집안일을 도왔어. 그러던 어느 날 고질병인 관절염이 도져 할멈이 떡매를 들 수조차 없게 된 날이 있었지. 주문받은 잔치떡을 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 달수가 조용히 다가와 반죽 그릇을 넘겨받았단다. 할멈은 반신반의하며 지켜보았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달수의 손이 닿자 거칠었던 쌀가루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찰기를 머금기 시작한 거야. 아이의 손은 투박했지만 반죽을 어루만지는 손길은 비단을 다루듯 섬세하고 따뜻했단다. 달수는 말을 하지 못하는 대신 온몸의 감각이 손끝에 모여 있는 듯했어. 반죽의 온도, 습도, 쌀알의 상태를 손끝으로 완벽하게 읽어냈지. 그날 달수가 만들어낸 인절미는 여태껏 할멈이 만든 그 어떤 떡보다 쫄깃하고 고소했어. 할멈은 떡 한 조각을 입에 넣고는 눈을 크게 떴단다. 이건 내 손맛보다 훨씬 낫구나. 내 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들어있어. 할멈의 칭찬에 달수의 흉 터진 얼굴이 붉게 물들었지. 그날 이후로 떡집의 맛은 더욱 좋아졌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 비결이 골방에 숨어있는 달수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건 아무도 몰랐단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 할멈은 달수의 입이 되어 세상과 소통해 주었고, 달수는 할멈의 손이 되어 떡을 빚었지. 비록 밖에는 나갈 수 없었지만 부엌안은 그들만의 작은 천국이었단다. 밤이 깊어 떡 만들기가 끝나면 두 사람은 아궁이에 남은 숯불에 고구마를 구워 먹곤 했어. 뜨거우니 호호 불어 먹어라. 할멈이 건네준 군고구마를 받아든 달수의 얼굴에는 이제 예전의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가 정겹게 방안을 채웠단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불안의 그림자는 서서히 드리우고 있었어. 요즘 들어 할멈의 기침 소리가 부쩍 잦아졌거든. 쿨럭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달수는 떡을 빚다 말고 놀란 토끼 눈을 하고는 할멈의 등을 두드려 주었지. 할멈은 그때마다 괜찮다, 늙어서 그런 게지라며 웃어넘겼지만 안색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져 갔단다. 할멈은 알고 있었어.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밤마다 달수가 잠들면 몰래 일어나 호롱불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적곤 했단다. 그리고는 낡은 문갑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그 종이를 숨기곤 했지. 달수야, 어느 날 밤 할멈이 나지막이 불렀어. 저기 뒷마당에 있는 감나무 알지? 내가 제일 아끼는 나무란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말이다. 내가 없더라도 저 감나무가 널 지켜줄 게다. 달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할멈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단다. 사실 그 감나무 아래에는 달수의 운명을 바꿀 엄청난 비밀이 묻혀 있었어. 할멈은 달수가 혼자 남겨질 세상을 대비해 3년간 떡을 팔아 모은 엽전 하나하나를 모아 미래를 준비해 두었던 거야. 하지만 달수는 아직 그 깊은 뜻을 알 리가 없었지. 창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었어. 달수는 할멈의 야윈 어깨를 주무르며 생각했단다. 할머니가 영원히 내 곁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 따뜻한 부엌에서 평생 떡을 만들며 살 수만 있다면. 하지만 야속하게도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고 있었지. 내일은 최부잔의 잔치떡을 보내야 하는 날이었어. 그런데 할멈의 숨소리가 심상치 않았단다.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은땀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지. 달수는 불안한 마음에 밤새 할멈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었어. 3년 전 그날 밤처럼 밖은 춥고 어두웠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할멈을 지켜야 한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말이야.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 울어대던 그 밤, 곡지 할멈의 숨소리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웠단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구수한 떡 냄새 대신 씁쓸한 탕약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지. 할멈은 앙상하게 마른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 달수야, 내 귀한 아가. 달수는 할멈의 머리맡을 지키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있었단다. 할멈은 혼미한 정신을 붙잡으려는 듯 달수의 손을 꽉 움켜쥐었어. 그 악력은 평소의 할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지. 잘 듣거라. 내가 가거든. 뒤뜰 감나무 아래를 파보아야 한다. 그곳에 네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묻혀 있어. 할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서리빨처럼 단호했단다. 달수는 그 말이 유언임을 직감하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어.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조차 없었지. 날이 밝으면 고을 사또가 주관하는 연회에 보낼 떡을 보내야 했으니까. 새벽닭이 울기 전 할멈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단다. 차가운 부엌에 홀로 남겨진 달수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떡시루 앞에 섰어. 이제 떡을 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어깨를 짓눌러 왔지.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불을 지피고 쌀가루를 체에 내리기 시작했어. 할머니를 위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떡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 달수의 마음속 간절한 기도가 손끝으로 전해졌는지 하얀 쌀가루는 눈처럼 곱게 내려앉았단다. 붉은 팥고물을 켜켜이 쌓아 올리는 달수의 손놀림은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빠르고 정확했어.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며 부엌을 가득 채우자 달수의 흉터진 얼굴도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지. 마침내 시루에서 떡이 익어가는 구수한 향기가 피어오를 무렵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어. 이보게, 떡할멈. 해가 중천인데 왜 기척이 없어? 거만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최 부자였단다. 그는 평소 할멈의 땅을 탐내며 빚독촉을 일삼던 욕심쟁이였지. 최 부자는 하인들을 대동하고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왔어. 병들어 다 죽어간다더니 꾀병 부리고 있는 거 아니야? 내 돈을 못 갚겠으면 집문서라도 내놓으란 말이다.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마루로 성큼성큼 올라갔지. 방 안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코웃음을 치며 부엌으로 향했단다. 떡 냄새는 요란한데 사람은 어디 갔어? 최 부자가 부엌 문을 벌컥 열어젖힌 순간이었어. 자욱한 수증기 속에서 떡시루를 안고 있던 달수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만 거야. 붉은 흉터로 뒤덮인 달수의 얼굴이 수증기 사이로 드러나자 최 부자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단다. 으악, 귀신이다. 떡집에 붉은 얼굴을 한 악귀가 있다. 최 부자의 비명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어. 뭐라고? 악귀라니? 어쩐지 이 집 주변에만 오면 으스스 하더라니 할멈이 귀신을 키우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공포와 분노로 변해갔지. 사람들은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왔어. 저 흉물스러운 것을 당장 끌어내라. 할멈이 시름시름 앓는 것도 다 저놈의 음기 때문이야. 달수는 갓 쪄낸 떡시루를 품에 안은 채 부들부들 떨었어. 3년 동안 숨어 지내던 세상이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자신을 덮쳐오고 있었으니까 최 부자는 이 기회를 틈타 사람들을 선동했어. 저 놈을 내쫓고 이 재수없는 집을 태워버려야 우리 마을에 화가 미치지 않는다. 당장 불을 질러 흥분한 사람들이 부엌으로 돌진하려던 찰나 마을 어귀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단다. 멈추시오. 관가에서 나온 사람이요.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또의 수행원과 떡을 가지러 온 이방이었어. 그들의 등장에 성난 파도 같던 마을 사람들도 잠시 주춤했지. 이방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물었어. 사또께서 기다리시는 연회떡은 준비되었는가? 헌데 이 난리통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최 부자가 잽싸게 앞으로 나서며 아뢰었어. 날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집에 흉측한 괴물이 숨어 떡에 저주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런 놈이 만든 떡을 어찌 사또께 올리겠습니까? 그는 손가락으로 부엌 구석에 웅크린 달수를 가리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지. 이방의 시선이 달수에게 향했어. 달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품에 안은 떡시루만은 놓지 않고 있었단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열리고 곡지 할멈이 기어 나오듯 마루로 나왔어. 아니요, 저 아이는 괴물이 아닙니다. 네, 내 손자입니다. 할멈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그 절박함에 주위가 숙연해졌어. 할멈은 달수를 향해 손짓했지. 달수야, 이리 오너라. 사또께 올릴 떡을 보여드려라. 달수는 할멈의 말에 용기를 얻어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마당으로 걸어 나갔단다. 달수가 덮개천을 걷어내자 하얀 김과 함께 믿을 수 없을 만큼 황홀한 향기가 퍼져나갔어. 그것은 단순히 떡 냄새가 아니었단다. 추운 겨울 온몸을 녹여주는 아랫목 냄새, 어머니의 품 냄새,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긴 향기였지. 이방은 홀린 듯 다가와 떡 하나를 집어들었어.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시루떡을 한 입 베어 문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단다. 겉은 부드럽고 속은 쫄깃하며 팥고물의 달콤함과 쌀의 고소함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 듯했지. 까다롭기로 소문난 이방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 이런 맛은 내 평생 처음이로다. 흉측한 외모 따위는 잊게 만드는 천하일미 텐샤. 야, 이방의 감탄에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지 시작했어. 정말 그렇게 맛있는가? 귀신이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솜씨 좋은 장인이 만든 게 아닌가? 분위기가 반전되자 최 부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단다. 달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어. 비록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지. 자신의 손으로 만든 떡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순간 달수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어. 그것은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겠다는 결심의 싹이었단다. 하지만 최 부자는 포기하지 않았어. 맛이 좋다고 해서 저 흉물이 사라지는 건 아니오. 저놈은 우리 마을의 수치야. 그가 악을 쓰며 달수에게 달려들려 하자 이번에는 할멈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마당으로 굴러 떨어지듯 내려와 달수의 앞을 막아섰어. 건드리지 마라. 내 시체를 넘기 전에는 이 아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할멈의 처절한 외침이 마당을 울렸지. 늙고 병든 노파의 몸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기백이었어. 달수는 그런 할멈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오열했단다.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거나 슬그머니 몽둥이를 내리기 시작했어. 계절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법이라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눈물처럼 녹아내릴 무렵 곡지 할멈은 끝내 먼 길을 떠나고 말았단다. 할멈이 마지막 숨을 거두던 밤, 초가집의 온기도 함께 빠져나간 듯 방 안은 서늘하기 그지없었지. 달수는 차갑게 식어가는 할멈의 손을 붙잡고 소리 없는 통곡을 토해냈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 대접해 주었던 유일한 빛이 꺼져버린 암흑 같은 밤이었단다. 장례는 초라하게 치러졌어.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저 흉물스러운 녀석이 상주 노릇을 하네라며 수군거렸지만 달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삼배옷을 입은 채 묵묵히 자리를 지켰지. 할멈을 묻고 돌아온 날 저녁, 텅 빈 집안에는 덩그러니 달수 혼자만이 남겨졌어. 부엌에는 할멈이 쓰던 손때 묻은 떡시루만이 주인을 잃고 쓸쓸히 놓여 있었단다.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예상했던 먹구름이 몰려왔어. 할멈의 사무제가 채 끝나기도 전에 최 부자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친 게야. 그는 상복을 입고 있는 달수를 보자마자 콧방귀를 뀌며 마당을 짓밟았단다. 이놈, 주인 없는 집에 뺄리를 틀고 앉아 뭐 하는 짓이냐. 당장 짐 싸서 나가지 못할까. 최 부자는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어댔어. 이게 바로 죽은 할멈이 내게 쓴 차용증이다. 빚을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내놓기로 했지. 내 놈이 갚을 돈이 있을 리 만무하니 이 집은 이제 내 것이다. 물론 그것은 최 부자가 꾸며낸 가짜 문서였지만 그를 모르고 힘없는 달수가 어찌 대항할 수 있었겠느냐. 하인들이 달려들어 가재도구를 마당으로 내동댕이 치기 시작했어. 쨍그랑 장독이 깨지고 솥단지가 굴러다니는 난장판 속에서 달수는 문득 할멈의 유언을 떠올렸단다. 뒤뜰 감나무 아래를 파보아야 한다. 달수는 최 부자의 하인들이 자신을 끌어내려는 찰나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뒤뜰로 내달렸어. 오래된 감나무는 앙상한 가지를 하늘로 뻗은 채 묵묵히 서 있었지. 달수는 꽁꽁 언 땅을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어.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달수는 멈추지 않았단다. 거기 서라, 도망가려느냐. 뒤따라온 하인들이 달수의 뒷덜미를 잡으려는 순간 흙 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어. 툭, 달수가 파낸 구덩이 속에는 낡은 옹기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었어.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지. 그 안에는 금은보화 대신 겹겹이 쌓인 비단 보자기와 두툼한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단다. 최 부자가 눈을 번뜩이며 다가와 그것을 뺏으려 했어. 이놈, 할멈이 숨겨둔 돈단지구나. 그것도 내 빚 대신 받아야겠다. 바로 그때였어. 멈추시오. 대문 쪽에서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지. 놀랍게도 그곳에는 고을 사또가 위험 있는 표정으로 서 있었단다. 지난번 연회 때 달수의 떡맛을 보고 감동했던 사또가 국지 할멈의 부고를 듣고 직접 조문을 온 것이었어. 사또의 등장에 기세등등하던 최 부자는 사색이 되어 납작 엎드렸지. 사또는 달수의 손에 들린 항아리 내용을 건네받았어. 비단 보자기 안에는 꼬깃꼬깃한 엽전들과 함께 관아의 직인이 찍힌 토지 문서와 입양 확인서가 들어 있었단다. 그리고 할멈이 서투른 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통이 나왔지. 사또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 나의 사랑하는 손자 달수에게.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사람들이 너를 뭐라 부르든 너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다. 내가 평생 떡을 팔아 모은 이 돈과 집은 모두 너를 위해 남기는 것이니 부디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내 아들아.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사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단다. 할멈은 3년 전부터 이미 달수를 양자로 입적시키기 위해 관할을 드나들며 준비해왔고 최 부자의 횡포를 예상하여 미리 땅 문서를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마련해 두었던 거야. 사또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 부자를 내려다보았어. 들었느냐? 이 집과 땅의 주인은 명백히 이 아이, 달수다. 또한 여기 내 놈이 가져온 차용증의 필체와 할멈의 필체가 이리도 다르니 내 놈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고아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죄가 명백하구나. 사또의 추상 같은 판결에 최 부자는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지만 결국 포졸들에게 끌려가고 말았단다. 정의가 구현된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달수는 할멈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할멈의 깊고 넓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어.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달수에게 다가와 미안한 마음을 전했단다. 우리가 미안하네. 자네가 그리 효심 깊은 줄 몰랐어.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다시 마을에 봄이 찾아왔을 때 떡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 달순의 떡집이라는 큼지막한 현판이 걸렸고
가게 앞은 이른 아침부터 떡을 사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지. 달수는 더 이상 골방에 숨어 있지 않았단다. 물론 흉터진 얼굴은 그대로였어.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달수의 얼굴을 보며 찡그리지 않았지. 오히려 어이, 달수 총각. 오늘도 떡맛이 기가 막히네. 라며 살갑게 인사를 건넸어. 달수의 진심과 실력이 겉모습에 가려진 편견을 깨뜨린 거야. 달수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에게 갓 쪄낸 따끈한 인절미를 건넸단다. 달수에게는 예쁜 색시도 생겼어. 마을 서당 훈장님의 딸이었는데 마음씨가 곱고 달수의 떡 만드는 솜씨를 누구보다 존경하는 처자였지.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떡매를 치는 모습은 마을의 명물이 되었어. 떡집에서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고소한 떡 냄새는 온 골짜기로 퍼져 나갔단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일을 마친 달수는 뒤뜰로 나갔어. 그곳에는 앙상했던 감나무가 어느새 훌쩍 자라 하얀 눈 속에서도 붉은 홍시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지. 마치 할멈이 따뜻한 등불을 켜고 달수를 지켜보는 것처럼 말이야. 붉은 홍시 하나가 톡하고 달수의 손바닥 위로 떨어졌어. 달수는 차가우면서도 달콤한 홍시를 한 입 베어 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단다.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떡집 지붕 위를 비추고 있었지.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외롭지 않아요. 행복하게 잘 살게요. 달수의 입가에 번진 하얀 입김이 별을 향해 피어올랐어. 그 후로도 오랫동안 강원도 산골 마을의 그 떡집은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쉼터가 되어 주었고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는 곳으로 남았단다. 사람들은 떡을 먹으며 못생긴 얼굴 뒤에 숨겨진 아름다운 마음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설처럼 나누었지.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밤이 깊었으니 이제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볼 줄 아는 해안을 가지렴. 그리고 혹시, 아니, 내가 힘든 순간에 누군가가 따뜻한 떡 한 조각을 건네줄지. 그럼 안녕히 주무시게.